자, 앞에 보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울 형태의 큰 타이틀은 뭐야? 소인수분해 단원을 배우는 거지. 자, 소인수분해인데 소인수분해라는 거에 대한 네임을 잘 살펴보면 자, 우린 전체적으로 연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맞아? 소인수분해라는 형태는 무슨 말이야? 뭐의 줄임말이야? 그렇지. 이 소는 소수를 뜻하는 거고요. 소수로 인수분해하여라 이 뜻이야. 인수를 나눠주는데 그 인수들의 정체를 소수로 만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단원에서 소 타이틀로 들어가면 알아야 할 게 뭐야? 그럼 과연 소수는 무엇이냐?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소수가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형태의 개념을 배우는 형태가 소 타이틀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첫 접근 얘네가 어디 범주에 있는 거야? 자연수 범주에 있는 거라 얘기했었지. 맞아 틀려? 자, 다시 말하면 소수 합성수는 자연수의 범주 내외에 있는 건데 그럼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수를 얘로 어떻게 나눴느냐 그리고 얘가 전부이냐라는 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 맞아요? 오케이? 자, 니네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보자. 자, 자연수라는 거는 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자연수. 자연수라는 건 어떤 형태의 수니? 실제 정의는 아까 니네가 말한 것처럼 양의 정수란 말은 정의라기보다는 자연수의 또 다른 이름이야. 그리고 얘는 사실상 생각해보면 자연수가 먼저 나왔겠니? 정수가 먼저 나왔겠니? 당연히 자연수가 먼저 나왔는데 자연수를 양의 정수로 말하는 거는 사실상 정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자연수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누가 얘기했어? 자연스러운 수라고. 자연스러운 수라기보다는 그건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지. 내추럴은 뭐야? 자연에서 나타난 수야.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수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지.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이기 때문에 10개이기 때문에 자, 자연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손가락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숫자로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수를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연수라고 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0 이상의 0 이상이라면 하면 되겠다. 1 이상의 최소 자연수가 1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1 이상의 0부터 몇 개의 숫자로 10개의 숫자로 구성된 수를 우리 뭐라고 정의한다? 자연수야 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형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10개의 숫자로 구성했잖아 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십진법의 수라고도 해. 얘는 어디서 니네가 비교할 수 있냐면 컴퓨터의 언어. 뭐야? 컴퓨터는 그 이진법이란 말 들어봤지? 0 또는 1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맞아 틀려? 이해가? 그래서 실제로 자연수라는 거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로 구성돼서 우린 십진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니네가 여기서 알아야 할 형태 한 가지. 요 용어가 나오는데 뭐와 뭐가 나와? 숫자라는 말과 수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니네가 알아야 할 거는 그럼 숫자와 수는 어떻게 구별할 거니?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숫자와 수는 어떻게 구별할 거야? 맞아요? 자, 어떻게 구별할래? 응. 손으로? 숫자는 어. 각 1, 2, 3, 4 같은 거에 어. 개인적인 글자고 개인적인? 실제로 숫자라는 거는 너네가 알고 있는 0부터 9까지는 각각은 다 뭐야? 숫자야. 오케이? 수는 뭐냐면 숫자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숫자로 이루어진 결과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7이라는 수는 결과물은 수야. 7이라는 수는 7이라는 숫자 하나로 구성된 수야. 이해가요? 집중해. 7이라는 형태의 수는 7이라는 숫자 한 개로 구성된 수구나. 맞아 틀려? 만약에 17이라는 수는 1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 수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즉 구성된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고?
숫자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만들어진 결과물을 뭐라고 하는 거야? 수라고 하는 것뿐이야.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러한 형태의 자연수를 쭉 써보니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나가겠지. 이러한 형태의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자연수라고 해. 맞아 틀려? 자, 이러한 형태의 자연수들을 잘 살펴봤더니 뭐가 보이니? 이러한 형태의 자연수를 잘 살펴봤더니 뭐가 보여? 실제 우리가 요걸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소수에 대한 정의는 뭐야? 1과 즉 다시 말하면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한다?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는 소수로 한다. 자, 그러기는 약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또 알아야 되는 거야? 약수와 배수의 정의는 또 뭐니? 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지. 맞아 틀려? 이해가? 그럼 약수와 배수의 정의는 뭐야? 배수는 어떤 수의 두 배, 세 배 같이 한 배, 두 배, 세 배 하는 수.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 그건 초등학교 때 약수와 배수의 정의야. 중학교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사실상 약수와 배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약수와 배수의 범위를 말하는 건 어디 범위다? 얘는 정수 범위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의 용어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수에 대한 정의들을 좀 알고 출발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1학년 과정을 공부할 때 너희들이 어디 범위까지는 알아야 돼? 자연수와 정수 범위까지는 알아야 한다. 오케이? 이해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수 범위 내에서 약수와 배수는 성립하는구나, 정의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약수와 배수의 범위, 정의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살펴보면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써놓고 나서 8은 2의 배수, 2는 8의 약수, 8은 4의 배수, 4는 8의 약수라고 해서 약수와 배수 썼던 거 기억나지? 얘를 실제 정수 범위인 수에서 a 곱하기 b, 다시 말하면 a, b가 정수일 때, 자, 나는 이렇게 썼지만 너네들은 그냥 a, b는 정수한 걸 쓰면 돼. a, b가 정수일 때 a 곱하기 b가 c라면, 자, 수학은 간결하게 표현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정수는 항상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굳이 a, b, c가 정수라고 안 쓴 것뿐이야. 하지만 a, b가 정수라고 해도 c도 당연히 뭐야? 정수일 수밖에 없다. 왜? 정수끼리 곱하면 결과물은 항상 뭐니까? 정수니까. 이해가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b가 c일 때 a, b가 정수라면 우린 뭘 얘기할 수 있다? a, b가 정수라면 뭘 얘기할 수 있다? 약수가는 거야. c는 방금처럼 a의 배수다. a는 c의 약수다. c는 b의 배수고 b는 c의 약수더라.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근데 말로 쓰면 복잡하잖아. 네 줄이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형태의 수식이 뭐다? 얘다. 바라는 기호야. 무슨 얘기야? 바라는 거는 뒤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거의 배수.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거의 약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방금 내가 말했던 네 마디를 간단한 두 개의 수식으로 표현한 거지. 이해가요? 이게 약수와 배수의 뭐다? 정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걸 살펴봤을 때 소수의 정의가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였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이 형태의 수였는데 방금 약수와 배수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약수와 배수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어떤 게 나와? 자, 방금 약수와 배수의 정의에 따라 얘를 살펴보면 니네가 알다시피 자, 하나 팁을 주면 요 약수와 배수에 따라서 봤을 때 뭐 12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12라는 거는 1 곱하기 12 이렇게 쓸 수 있고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a 곱하기 b가 c가 된 형태의 a, b의 구성 성분이 자연수. 자연수는 정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수를 정수로 얘기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므로 얘네들은 각각 12의 약수야 라고 약수와 배수의 정의에 따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잘 살펴보면 항상 누구는 1이라는 수는
모든 수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니? 약수가 될 수밖에 없지. 1이라는 게 모든 수의 약수라는 얘기는 걔랑 쌍으로 있는 자기 자신도 원래 수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1이 약수라면 얘도 약수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하면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뭐다? 그 수 당사자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더라. 맞아 틀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얘 영역만 존재하는 I 고로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수? 정확하게 2개인 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긴 하지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쓰면 소수의 정의에서 틀려. 뭐 때문에 틀려? 왜 틀려? 이렇게 하면 왜 틀리니?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소수예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틀리대. 왜 틀릴까? 1이 있어. 그렇지. 1이라는 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는 맞잖아. 근데 1하고 자기 자신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야. 그래서 우린 얘기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자연수 중에서 1을 제외한 자연수 중에서라는 말을 붙여줘야 소수가 됩니다. 앞에 1을 제외한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가 뭐라 정의할 수 있다? 소수라 정의할 수 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합성이라는 건 뭐겠니? 편하게 얘기하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인 거?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거야. 자, 그러면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고요.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야. 그럼 모든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니? 아니야. 왜?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자연수들에서 약수의 개수를 카운팅 해봤을 때 그래 안 그래? 한 개인 놈이 존재하는 거야. 누구? 1이.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2개인 놈은 소수. 3개 이상인 놈은 뭐야? 합성수.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는 소수와 합성수를 얘기했지만 자연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약수의 개수가 1개인 놈과 2개인 놈과 3개 이상인 놈으로 자연수는 나눠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1개인 놈을 뭐라고 한다? 1 혹은 수에 대한 기본 단위라고 해서 단위수요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2개인 놈을 뭐라고 해? 소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 P라고 씁니다. 근데 니네가 알다시피 이 P라는 형태는 0.1, 0.2 같은 유리수 안에 있는 소수는 아니지. 저기 정의는 써줬지. 알겠어요? 자, 합성수는 얘 3개 이상인 걸 뭐라고 해? 합성수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형태 이 책 첫 단어에 나오는 소수합성수를 알기 전에는 소수합성수를 나가려면 소수합성수를 바로 그냥 이해하기 전에 이 배경식을 알면서 얘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겠어요? 오케이? 얘를 모르면서 소수합성수를 안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해가? 자연수를 나누는 행동 이렇게 나누는 행동을 우린 뭐라고 해?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분할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분할에 대한 포인트는 2개 이상으로 나눴을 때 나눠진 애들을 더하면 전체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약수의 개수가 1개인 거와 2개인 거와 3개 이상인 걸 더하면 자연수 전체가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나눠진 놈들끼리는 공통 요소가 없어야 돼. 무슨 얘기야? 소수이면 합성수인 아이, 합성수이면 소수인 아이. 있어 없어? 없지. 이해가요? 공통으로 속해 있는 부분은 절대 없어야 돼. 즉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걸 분할이라고 하고요. 우린 일반적 수는 다 수학은 분할의 법칙에 따라서 개념들을 정리하더라라는 건 알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단원에 대한 형태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고요. 항상 이 내용은요. 이론 정리 노트 갖고 오라고 했어. 맞아요? 연습장 말고 개념 정리하는 노트 줄노트 항상 챙겨와야 돼. 그 줄노트 갖고 와서 그 줄노트에 이 개념은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부터 하고요. 그 다음 정리 다 한 사람은 문제 보면 확인 문제와 기본 응용 문제 딱 한 장 있지? 그 한 장만 딱 풀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부터 하고 한 장 풀어봐라. 빨리 풀어봐라. 자, 두 번째 형태의 소단어는 거듭 제곱이야. 그냥 말 그대로 얘를 해석하면 거듭해서 곱했다는 얘기지. 맞아 틀려? 자,
거듭 제곱이라는 형태의 말이 나왔던 형태의 출발 근원을 좀 보면 되는데 거듭 제곱이라는 거의 원 약속된 형태는 뭐가 있니? 니네가 아는 같은 수를 거듭 제곱이란 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인데 우리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것도 약속된 기호로 표현하지. 자,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듭 제곱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형태가 뭐가 있느냐?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쭉 해서 a를 내가 n번 더했어. 같은 수 a를 n번 더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뭐라고? 더한 거예요. 얘는 우리가 뭐라 약속해? a 곱하기 m으로 약속하죠. 맞아, 틀려? 즉 무슨 얘기냐?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한 거를 간결하게 표현된 약속된 기호가 바로 뭐야? 곱하기야. 그래서 실제 곱하기라는 거는요. 컴퓨터나 계산기의 연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컴퓨터나 계산기는요. 곱하기 연산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말한 모른다는 거는 곱하기에 대한 결과값을 못 낸다는 뜻이 아니라 곱하기 연산이 뭔지를 몰라. 곱하기를 집어넣는 순간 얘 뭐 하는 거야? 그냥 빠르게 걔를 더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연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 마치 컴퓨터는 곱하기 할 줄 알아. 곱하기 기호가 뭔지만 아는 거야. 이해가지? 곱하기 기호를 집어넣으면 얘는 무슨 연산하는 거야? 곱하기 연산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더하기 연산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상 곱하기란 기호도 뭐다?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 더했을 때 간결하게 표현된 약속된 기호일 뿐이야. 맞아요? 자, 얘를 확장해서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 형태 a를 n번 곱했어. 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거듭 제곱이다. 이해가요? 얘가 바로 지수. 자, 지수 법칙의 첫 출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가 같은 형태의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 거를 우리는 얘 몇 번 곱했어 라고 약속된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 거듭 제곱이요 라고 나타내는 거야. 맞니 틀리니?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밑에 있는 형태의 수를 뭐라고 불러? 밑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불러?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 거듭 제곱이라는 형태가 뭐다? 지수 법칙의 첫 출발골이다. 오케이? 그럼 지수 법칙이란 건 뭐냐? 얘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한 건데, 오케이? 얘는 2학년 때 확장되는데 오늘 우린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얘를 형태로 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이거를 식으로 나타낸 거. 근데 내가 알다시피 그냥 풀면 돼. 무슨 얘기냐?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게 있으면 그 기본을 활용해서 다른 걸 나타내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앞단을 되게 정확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 얘는 a를 몇 번 곱한 거야? n번 곱한 거야. 얘는 a를 몇 번 곱한 거야? n번 곱한 거야.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쭉 해서 a를 n번 곱한 걸 쓰고 곱하기 a 곱하기 해서 a를 몇 번? n번 곱한 거를 쓴 거를 내가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가로가 쳐 있긴 하지만 모두 다 곱하기일 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a를 총 몇 번 곱했니? m 더하기 n만큼 곱한 거잖아.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서 a를 결국 m 더하기 n번 곱한 거니까 우리는 a가 m 더하기 n번 곱해져 있는 거네 라고 약속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지수 법칙,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기본이 된 지수 법칙 뭐가 나오는 거야? a m제곱 곱하기 a n제곱은 뭐다? a의 n 플러스 n이다. 얘는 외워야 할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을 니네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a의 m제곱의 n제곱은 얘는 지수 법칙을 한 거에 따라 또 지수야. 얘는 뭐 약속한 거야? a의 m제곱이란 걸 n번 곱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얘는 있는 그대로 지수 법칙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얘를 하나의 그냥 a라고 생각하면 a를 n번 곱했다는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a가 a의 m제곱 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국 얘는 어떤 식이야? a의 m제곱을 몇 번 곱한 거니? n번 곱한 거야. 맞아 틀려? 그러면 결국 a의 m제곱이라는 거는 그래 가장 기본적인 걸 쓰면 a 곱하기 쭉 해서 a까지 나열된 게
n번 곱해 있는 거를 a 곱하기 쭉 해서 a가 n번 곱해 있는 거를 몇 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래. m개씩 있는 거를 n번 곱했대. 그럼 개수로만 따지면 곱하기의 개수로만 따지면 곱하기 즉 a는 총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개수를 물어보면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다시 말하면 m 더하기 m 더하기 쭉 해서 m을 더한 걸 몇 번 더한 거야? n번 더한 거지. 그럼 얘 뭐야? 곱하기의 정의가 똑같은 거지. 다시 말하면 뭐야? m 곱하기 n이네. 개수는. 맞아 틀려? 결국 a가 m 곱하기 n번 있는 거네. 결국 얘도 어디서 온 거야? 얘에서 온 거라고. 즉 앞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면 그래 안 그래? 그 개념을 갖고 얘를 재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항상 이렇게 연결돼야 돼. 모든 개념들이.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만. 자 그래서 실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mn이다. n 곱하기 n이다. 이해가요? 근데 곱하기는 서로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얘는 a의 nm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 안 그래? 방금 지수 법칙 배웠던 거에 따라서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다? a의 n제곱에 m제곱도 표현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기본적 예를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것도 가능하다? a의 m제곱에 n제곱이라는 거는 둘 사이 위치는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해가요? 편하게 얼마든지 바꿔서 얘는 쓸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할 수 있어 없어? 알겠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가 거듭제곱이라는 형태의 부분은 이렇게 나열할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까지는 알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가 실제 우리 중2 과정 때 확장되는 지수 법칙으로 확장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돼.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거에 맞춰서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자. 그리고 한 가지 팁만 더 줄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a라는 거를 두 번 곱했을 때는 a의 뭐야? 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 하나 있는 건 엄밀히면 뭐니? a 하나 있는 거는 얘는 a의 1제곱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자, 한 가지 또 설명을 잠깐 해줄 건데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수학은 어쨌든 간결한 형태의 소통의 언어야. 그렇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건 생략해도 좋은 거야. 근데 생략은 반드시 몇 개밖에 못한다? 한 개밖에 못한다. 두 개가 있어도 한 개밖에 생략 못하고 10개가 있어도 하나밖에 생략 못하는 거야. 이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하나밖에 생략을 못하는 거야. 왜? 두 개 생략하면 헷갈리잖아. 뭔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만 생략돼 있으면 생략됐으니까 걔는 누군지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생략을 할 때 가장 많은 거, 가장 많이 쓰는 걸 생략해줘야 우리가 쓸 때 용이하겠지. 생략되면 쓰는 게 간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생략한다라는 걸 알면 돼.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1제곱을 제일 많이 쓰겠지. 그래서 1제곱은 생략해서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니네가 아는 형태 이런 생략된 것도 뭐 있어? 실제 2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2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다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는 플러스 2 앞에 플러스는 뭐 해도 상관없어? 생략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얘는 둘 중에 하나 생략한 사례지. 그냥 2라고 쓰잖아. 이해가요? 어차피 우리가 약속해서 아는 형태라면 생략해도 무방하다라는 사실은 알면 됩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정리해보자. 자, 아까 쌤하고 내용 정리 간단하게 했던 것들 좀 나옵니다. 자, 보자. 문장, 소인수분해. 얘기했었지? 소인수분해의 이 소는 뭐다? 소수다라. 소수인 인수로 나누는 걸 우리 뭐라 부른다? 소인수분해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인수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수는 뭘까? 인수. 실제 우리가 숫자 범위에서는 숫자에 대한 범위에서는 인수랑 약수는 동일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인수에는 사실 뭐가 포함되냐면 문자도 인수야. 이해가요? 숫자는 약수라고 하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니네가 아까 얘기했지. 약수와 배수는 어디 범위라고 했어? 약수와 배수는 정수의 범위야. 정수인의 숫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데? 약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래 안 그래? 문자들도 사실 어떤 문자 곱하기 어떤 문자 나와 안 나와? 그때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인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2 곱하기 x는 2x. 그러면
2라는 거는 EX의 약수예요라고 해서 상관없지만 실제 문자가 포함될 땐 약수라는 얘기보다 뭐라고 쓴다고? 인수라고 표현한다고. 이해가요? 즉 다시 말하면 숫자끼리 표현됐을 때, 다시 말하면 정수 내의 숫자끼리 표현했을 때는 약수라는 얘기를 쓰지만 문자와 숫자 혹은 문자와 문자에서는 뭐라고 쓴다? 인수라고 쓴다.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수, 자, 이 책에 나온 형태를 보면 자연수 범위다 보니까 정수로 안 나타내고 자연수로 써준 것뿐이야. 그래서 인수라는 거는 뭐라고 나왔어? 인수라는 거는 자연수 ABC에 대하여 자연수 ABC에 대하여 뭐가 성립할 때? A는 B 곱하기 C가 성립할 때. 아까 설명했던 뭐랑 동일해? 약수와 배수에 대한 정의 설명과 동일하지. 자, 근데 어쨌든 니네가 알다시피 자연수라는 형태는 누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정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연수를 가지고 너 정수예요 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은 없지. 정수를 가지고 자연수를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즉 안에 있는 거는요. 밖에 있는 걸로 얘기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보고 야 니네 사람이잖아. 니네 학생이잖아. 얘기도 아무 상관 없는 거지. 근데 지나가는 학생 보고 너 민석이잖아.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밖에 있는 걸로 표현한 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형태의 약수와 배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면 그래 안 그래? 그 안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1학년 범위이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 내 다루기 때문에 자연수를 표현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약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인수라고 나타낼 뿐이야. 아까 선생님이 표현했을 때 뭐라고 했어? 약수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그냥 인수로 나타낸 것뿐이라고. 똑같은 거지. 근데 그러한 인수 중에서 그러한 약수 중에서 뭐인 거를? 소수인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소인수라 부른다.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나타낸 거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라는 건 뭐냐? 소인수분해라는 거는 어떤? 소인수분해는 뭐야? 1보다 큰 자연수를. 그래 안 그래? 소인수분해라는 건 뭐다? 1보다 1이라는 건 소인수분해 한다는 얘기를 안 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1보다 큰 누구를? 자연수를 뭐 한다?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다시 말하면 소수인 인수라는 건 말이 뭐야? 소인수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 수의 뭐야? 소인수의 뭘로?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소인수분해의 정확한 정의가 되겠지. 이해가요? 근데 중요한 거 소인수의 곱이란 말에서 그럼 소인수의 곱인데 소인수가 아닌 게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소인수만의 곱.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가요? 오케이?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소인수분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니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라는 형태의 아이가 있으면 이 10이라는 아이는 우리가 차례대로 소수라는 걸 한번 써봐야 되겠지. 지난번에 한번 썼었지. 맞아요? 다 어차피 한번 청강 듣지 않았었나? 공개 강의 하지 않았었나? 안 들었었잖아. 들었었고. 다들 안 들었었나? 민석이 들었었는데? 나 민석이 봤는데? 아닌가? 안 들었었나? 세빈이는? 아 그래? 자 그럼 이거 해줄게. 자 소수를 한번 써볼 필요는 있어. 내가 기본적으로. 자 요거 잠깐 설명해 줄게. 어쨌든 소수인 수를 나타내는데 소수에 대한 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 자 이건 그래서 니네가 써봐야 되는데 한번 선생님이 그냥 써줄게. 1부터 100까지 소수는 한번 니네가 나열해 볼 필요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2 불러봐 니네가. 3 그 다음 5 그 다음 7 그 다음 11 13 17 19 그 다음 23 그 다음 29 같이 해야지. 31 37 어. 30 아닌데 41 43 나머지 안 해? 53 57 아닌데 57은 일단 아니고 59
57은 5 더하기 7이 12니까 합이 3배수면 3배수지. 그러니까 19 곱하기 3이지. 그 다음. 61. 그 다음. 그래. 이어받아서 해봐. 자, 얼마? 72?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 그 다음. 83, 87. 86. 87은 아, 86 안 돼. 두 개 더하면 15잖아. 3배수지. 89. 그 다음 얼마? 93. 1. 아닌데 97. 97. 91은 아까 세줬잖아. 7 곱하기 13. 아까 했었지. 자, 소수는 1부터 100까지는 정확하게 내가 8개씩 쓴 거야. 8 곱하기 3 더하기니까 25개. 자, 중요한 거는 1부터 100까지 25개라고 해서 101부터 200까지 또 25개야? 절대 그러지 않아. 알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자, 적어도 내가 1부터 100까지 소수는 좀 알아야 되고요. 소인수 분해를 하던 뭘 하던 간에 소수인 인수, 즉 얘가 소수야 아니야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 소수를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적어도 알아야 되겠지. 자, 내가 하는 예를 들어볼게. 89야. 이 89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몇 개의 소수로만 나눠보면 되니? 89가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 3, 5, 7, 4개의 소수로만 나눠보면 끝이야. 이유가 뭐예요? 왜? 왜 이 4개의 소수로만 나눠봐서 떨어지지 않으면 얘 소수야! 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1부터 12전에 있는 숫자라서. 얘라 이씨. 아는 줄 알았더니. 어? 아니에요? 야,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니네 말대로 치면 참 낚였구나 내가. 자, 191이야. 191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소수 나눠봐야 되는데. 또 2, 3, 5, 7이야? 아니요, 13은 그럼 뭔데? 얘기해봐.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몇 개의 소수 나눠봐야 되는데. 2, 3, 5, 7, 11, 13, 17. 얘라 다 찍어라 그냥. 어? 몇 개야? 얘는 정확히 2, 3, 5, 7, 11, 13까지만 나눠보면요. 이 중에 안 나눠 떨어지면 너소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이유가 니네가 알아야 돼. 알겠어요? 즉 전체를 다 체크하고 그 뒤에 책 뒤에 쉬어가는 페이지에 나오는 그 채치기. 아, 안 했어. 그 채치기로 찾는 건 아니야. 그지? 말도 안 되는 노가다지.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 왜 얘네들만 나누면 되느냐? 실제 어차피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얘기는 약수의 개수가 기준인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약수의 개수에서 1하고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전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약수합에서 정의했던 거 잘 생각해보면 A 곱하기 B가 C일 때 A 곱하기 B가 C일 때 AB가 정수라면 우리는 C의 약수라고 했던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해보면 89라는 형태를 따져봤을 때 1 곱하기 89는 나오는데 또 다른 수 뭐 있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A 곱하기 B면 요 라인 딱 생각해보면 항상 둘 중에 대소관계는 정할 수 있지. 작은 걸 앞으로 몰고 큰 거를 뒤로 빼도 되겠지. 근데 혹이라도 같을 때도 존재하겠지. 누구처럼? 완전 제곱수처럼. 그래 안 그래? 25는 5 곱하기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항상 A랑 B에 대한 대소관계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배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두 개의 약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얘보다 크고 작거나 같을 테니까. 맞아 틀려?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항상 표현할 수 있는데 니네가 잘 생각해보면 왜 얘가 2, 3, 5, 7이냐면 89보다 큰 제곱수 누구 있니? 바로 큰 제곱수 99, 81, 10, 10은 100. 다시 말하면 누구야? 100이지. 다시 말하면 100이라는 형태의 수에서 10 곱하기 10이 있다는 얘기는
1 곱하기 89. 자, 다시 이거 예를 다시 보여줄게. 12를 예를 들어봐. 12라는 거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나와 안 나와? 얘도 마찬가지 얘처럼 표현하면 A 곱하기 B로 표현되는데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거지. 얘보다 큰 제곱수 누구 있어? 얘보다 큰 제곱수? 16. 누구야? 4 곱하기 4야. 자,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느냐? 요 라인은요. 무조건 이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요 라인은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이해가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얘만 찾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누구만 체크하면 되냐고? 얘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야 12가 소수인지 아닌지 살펴봐 라고 얘기하면 12보다 큰 제곱수 누구? 16. 16은 뭐 곱하기 뭐야? 4 곱하기 4. 다시 말하면 4보다 작은 소수 누구 있어? 2, 3. 결국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2랑 3으로만 나눠봐서 나누어 떨어지면 너 소수 아니야.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너 소수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2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결국 1 빼고는 2, 3이 있는 거야. 끝. 이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로 다시 돌아와서 10보다 작은 소수가 누구야? 2, 3, 5, 7이지. 2, 3, 5, 7로 89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갔네? 너 소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이해 간다 손 들어봐. 알겠다. 이해 안 가? 세빈아? 어? 자, 잘 봐. 방금 내가 이게 191이야. 191이 소수인지 아닌지 살펴보는데 1 곱하기 191은 나오지만 그래 안 그래? 191보다 큰 제곱수가 누가 있냐면 14 곱하기 14가 얼마야? 196이야. 196이 14 곱하기 14야. 다시 말하면 얘 라인에는 14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의 소수들로 나눠 떨어지면 넌 소수가 아니야. 합성수야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너 소수야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4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 다시 말하면 누구야? 2, 3, 5, 7, 11, 13. 6개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얘는 뭐다?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 간다 손 들어봐. 아직도? 아직도? 자, 잘 봐. 쉬운 걸로 해줄게. 아주 쉬운 걸로 해줄게. 37이야. 37이 소수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싶어. 37이 소수인지 아닌지 살펴볼 때 우리가 소수예요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 뭐가 스캐닝 돼야 되냐면 얘는 1 곱하기 37은 나오는데 나머지 뭐가 나오지라고 했을 때 37보다 큰 제곱수 누구야? 66에 36, 77에 49니까 49는 7 곱하기 7이야. 다시 말하면 7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 다시 말하면 2, 3, 5, 7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2 아니잖아. 3 아니잖아. 5 아니잖아. 7 아니잖아. 너 뭐야? 소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다른 거 없다고. 오케이? 이해 좀 가니? 가 안 가? 알겠어?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니네가 어디까지는 어쨌든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자 니네가 2부터 100까지 소수만 25개만 정확히 알면 누구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노가다를 하더라도 누구까지는 100 곱하기 100 얼마? 만까지는. 그래 안 그래? 만까지는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 몇 개까지만 나눠보면 된다? 25개까지만 나눠보면 된다. 끝. 이해가요? 이해가? 얘네만 정확히 알면 아 물론 이거 시키지 않겠지. 그래 안 그래? 어? 시킬까 하나? 하나 시켜줄까? 아 그래 알았어. 계산기가 있는데 제 친구 계산기는 그게 돼? 아니요? 아 내가 그냥 나눠봐서 아 정수 아니면 안 나눠도 이러 하려고? 얘라이씨. 그래. 자 그래서 실제 니네 머릿속에 얘를 찾아가는 스캐닝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수 불러봐 라고 할 때 선생님이 니네가 뭐 예를 들어 아까 뭐야 니네가 했던 것처럼 뭐 87이야. 그럼 87도 어쨌든 2, 3, 5, 7만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7에서 아까 얘기했던 3에서 임의폐수잖아. 근데 기본적 그걸 알 때 니네 머릿속에 기본적인 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는 초등과정의 배화량 배수판별법이야. 지금 내가 말해줬던 것처럼 소수라는 걸 찾아가는 형태의 배경식 외에 초등과정 때 혹은 사고력 과정 때 배워야 할 배수판별법에 대한 형태의
기본 배경식은 니네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게 있어야 이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데 배수판별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 이거 다음 시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니네 한번 찾아봐 이거 숙제로. 알겠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2의 거듭제곱 판별법은 항상 확장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의 거듭제곱 판별은 뒷자리 뒤에 1의 자리부터 내가 말을 좀 어렵게 쓰는 거야 지금 일부러 n개를 체크하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2의 배수 판별은요 맨 뒤에 몇 자리만? 한 자리. 왜? 2의 배수 판별은 2의 1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니까 이 n이 1이지. 그러니까 맨 뒤에 몇 자리만 체크하면 돼? 한 자리만. 즉 1의 자리가 0, 2, 4, 6, 8이면 끝. 2의 배수야. 맞아 틀려. 4의 배수는 2의 제곱. 맨 뒤에 몇 자리? 두 자리. 맨 뒤에 두 자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즉 무슨 얘기냐면 4의 배수 판별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128이에요. 얘 4의 배수 판별해봐. 라고 하면 앞에 1은 과감하게 버리고 28만 체크해서 28 4의 배수잖아 라는 게 끝나면 너 4의 배수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즉 맨 뒤에 몇 자리만 살펴보면 돼? 두 자리만 살펴보면 되는 거야. 8의 배수는 맨 뒤에 몇 자리만 살펴보면 돼? 세 자리. 16의 배수는 맨 뒤에 네 자리. 32의 배수는 맨 뒤에 다섯 자리. 2의 5제곱이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2의 n제곱 판별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그 뜻인 거야. 2의 6제곱인 얼마는? 64의 배수 판별은 맨 뒤에 몇 자리 봐야 돼? 6자리 봐야 된다고. 즉 이 수가 100자리 수라고 맨 뒤에 6자리 얘를 딱 나눴어 64로. 근데 64의 배수야. 그럼 너 64의 배수 얘기하면 된다고. 이해가요?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체크할 형태의 부분이 뭐냐면 자 배수 판별에 대한 다음 시간 좀 더 정확하게 증명을 해줄 건데 왜 지금 내가 말한 게 가능한지 살펴보면 돼. 알겠어? 왜 그런지를 찾아와. 오케이? 다음 시간 증명해줄게. 자, 그 다음 3의 제곱 판별. 3의 거듭 제곱은 n제곱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n이 2일 때와 1일 때. 다시 말하면 9의 배수와 3의 배수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시간에 지금 이해 안 될 거야. 실제 이런 거야. 2의 배수는 2로부터 출발해서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돼. 128의 배수 되고 256의 배수 판별도 되고 다 돼. 근데 3의 배수 판별은 9의 배수를 증명해서 9의 배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9의 약수밖에 안 되는 거야. 뭐야? 9하고 3밖에 안 된다고. 근데 항상 결론이 뭐야?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끝이야. 왜 그럴까를 니네가 조사해 오면 돼. 알아? 조사해봐. 조사해. 오늘 뒤 나가야 되니까 조사해오라고. 오케이? 반장을 정해줄게. 내가 반장하고 카톡 안 좋아해요. 적으면 되지. 자, 영상 다시 보고 찾아. 자, 그래서 자 조용. 자,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배수 판별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 왜 설명해 주냐면 아까처럼 니네가 87이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87을 더하면 얼마 나와? 15. 15는 뭐의 배수? 3의 배수. 그럼 얘는 3의 배수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 가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얘기야. 적어도 2의 배수 판별과 3의 거듭 제곱의 9의 배수, 3의 배수 판별은 알아야 된다고. 그거랑 하나 더 추가. 11의 배수 판별법. 나머지는 굳이 필요 없어. 오케이? 근데 니네가 적어도 알아야 할 거는 2의 거듭 제곱 형태와 그 다음 뭐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얘는 각자리 숫자밖에 없어.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뭐야? 11의 배수 판별. 오케이? 얘만큼은 알고 넘어가는 게 기초 지식이다. 라는 정도. 자,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올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얘기다? 12라는 형태의 수를 뭐 한다? 소인수분해 할 때는 뭐로부터 한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소수부터. 맞아 틀려? 물론 니네가 선생님 이거 바로 보이니까 얘 몇 대 배수해야 나눌래야 해도 아무 상관없긴 해. 이건 니네가 원하는 대로 상관없어. 하지만 구성 요소들이 모두 다 뭐여야만 된다? 소수여야만 한다. 그게 뭐다? 소인수분해다. 오케이? 그래서 12라는 형태의 수를 내가 2, 3에서 2 두 개와 3 하나. 다시 말하면 12는 2 두 개랑
3 하나로 구성돼 있잖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인수 분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인수 분해는 얘가 소인수 분해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요 3장에서 연습하는 거는 소인수 분해만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빨리 정리하고 풀어봐. 그것까지 할. 자,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기. 자, 쉽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니네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를 한번 들어줄게. 12라는 형태의 수를 봐봐. 12. 12를 보면 12는 아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얼마 나왔니? 2하면 6, 2하면 3이더라. 무슨 얘기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지. 맞아 틀려? 자, 근데 우리가 12의 약수를 한번 써볼게. 그럼 니네가 알다시피 12의 약수는 12는 약수들을 보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지? 특히나 이렇게 요 마지막 라인에 연속된 수거나 같은 수일 때는 그게 마지막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왜? 항상 수의 크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맞아 틀려? 대수관계의 크기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연속되거나 같은 수일 때는 항상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총 몇 개 나와야 돼? 6개야. 맞아요? 자, 근데 니네가 잘 보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2 총 6개인데 얘네들을 딱 살펴보려고 봤더니 1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몰라. 지금 당장은. 그래 안 그래? 근데 위에 아래부터 올라가면 어떤 게 보이냐면 10이라는 거는 소인수분의 결과에 따라 2가 2번 들어있고 3이 1번 들어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맞아 틀려? 6은 어떻게 되는 거니? 2가 몇 번 들어있는 거야? 2가 1번 들어있고 3이 몇 번? 1번 들어있는 거야.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또 마찬가지 4는 2가 2번 있고 3은 몇 번? 안 들어있는 거잖아. 자, 우리가 요 이전에 알아야 할 형태는 어떤 건 하나 알아야 돼? 어떤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정도는 알을 필요가 있어. 요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있다? A의 아까 M제곱, 거듭제곱 지수법칙 공부할 때 얘는 A의 M 더하기 N 맞아 나오지? 근데 N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고 비교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0제곱은 A의 M제곱이 나오는 거지. 어떤 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더라. 맞아 틀려?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의 0제곱이야 써도 문제 하자가 없겠지. 맞아요? 자, 3은 2가 몇 번 들어간 거야? 2가 안 들어가고 3은 몇 번 들어간 거야? 한 번 들어간 거지. 2는 2가 한 번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간 거야. 그럼 1은 뭐겠어? 2가 안 들어가고 3도 안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자, 각각에 대한 수를 1부터 바라봤을 때 1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렵지만 12부터 생각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채울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어디상에 자, 결국 2랑 3으로 2가 3이 몇 개씩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12의 약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잘 살펴봤더니 2의 개수가 안 들어갔을 때부터 1개 들어갔을 때 2개 들어갔을 때까지니까 1개 들어갔을 때 2개 들어갔을 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3이 안 들어갔을 때부터 1개 들어갔을 때까지 표현되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3이고 6이고 12가 되는 거지. 결국 이 박스의 개수가 뭐의 약수의 개수야? 12의 약수의 개수더라. 맞아 틀려? 이해 가요? 다시 말하면 약수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6개가 나왔는데 그 6개는 어떻게 나온 거야? 3 곱하기 2로 나온 거다. 맞아 틀려? 근데 그 3이라는 건 결국 뭐야? 0부터 카운트해서 2까지 간 거야. 2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야? 0부터 카운트해서 1까지 간 거야. 맞아 틀려? 근데 실제 이 2라는 거와 1이라는 건 뭐니? 뭘 뜻하니? 12의 소인수한 지수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지. 근데 이 2를 실제 즉 12의 약수가 되려면 2에 대한 2제곱보다 즉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누구부터? 0부터 카운트하는 거.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하면 12의 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인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누구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해. 맞아요? 그 다음 B도 누구보다 작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만 크거나 같은 정수면 된다고. 맞아 틀려? 다시 말하면 요 두 개를 만족하는 자, 이 두 개를 만족하는 형태의 수가 뭐가 된다? 얘의 약수가 된다. 오케이? 보여?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뭐냐면 약수의 개수는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개수에 플러스 몇 개? 한 개. 이유가 뭐야? 0부터 카운트하니까. 이해가요? 다시 말하면 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다. 요 1은 얘고요. 요 2는 얘인데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다? 0부터 카운트해서 얘의 개수까지니까 우리는 하나를 더 더해주는 거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약수의 개수는 즉 어떤 수 A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A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더라. 맞아 틀려? 맞아요? 실제 얘가 확장돼도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냐? 어떤 수 A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곱하기 C의 t제곱 하면 그때 약수의 개수는 뭐다?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t 더하기 1로 확장할 수 있더라. 왜? 어차피 선택권이 0부터 m까지 중 몇 개 중에 선택하면 되느냐 이게 얘기니까. 이해가요? 선택의 가지수니까. 근데 0도 선택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1을 해주는 거다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니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형태 사실은 뭐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시에 약수가 된다라는 거는 그 수의 봐봐. 그 수의 약수가 된다는 거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 그 수의 약수가 된다는 거는 얘 안에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 나왔던 형태의 안에 그 지수의 가장 큰 값보다만 뭐 하면 된다? 작거나 같은 형태는 모두 다 뭐다? 약수더라. 이해가요? 오케이? 그게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얘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뒷단원 다음 시간에 배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즉 공약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 약수들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걔를 구할 때도 얘가 활용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자. 정리해라. 정리하고 확장까지 풀어봐. 확장은 오늘은 따로 안 풀고요. 정리만 다 끝나면 요거까지 숙제로 하자. 알겠니? 오케이?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숙제는 19페이지까지 해오고 만렙 PM 잠깐 줘볼래? 만렙 PM 있는 거 줘봐. 이게 두 개일 때 이런 형태의 모양인데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 그게 이렇게 나눠지면 돼. 뭐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입체도형으로 똑같아. 만약에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두 칸 간 건 제곱까지 간 거야. 다시 말하면 2의 0제곱 라인, 2의 1제곱 라인, 2의 제곱 라인 이렇게. 그리고 얘는 3의 0제곱 라인, 뭐 3의 1제곱 라인 여기 위로 올라가면 5의 0제곱 라인, 5의 1제곱 라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2의 0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야? 5의 1제곱 이렇게. 얘는 3의 1제곱 이런 형태로. 근데 여기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것도 이름이 있어. 인도의 수학자가 찾았다고 해서 파세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이 있어. 근데 사실 굳이 중요하진 않더라. 그리고 얘는 사실 보여주는 형태에 대한 거 찾아가기 위해서 해준 것 뿐이고 어차피 4개 이상도 다 성립할 건데 4개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 3D 이상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눈에 없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 규칙을 통해서 얘다 0부터 카운트해서 그 가지수구나 라고 해서 사실상은 경우의 수, 확률적 의미로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